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통 과목 객관식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문항 분석, 총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TCC를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TCC를 참고를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요 문항들은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비중이 큽니다. 공통 과목에서 문항 수도 많고 오히려 난이도도 공통 과목이 더 고난도 문제들이 많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공통 과목의 주관식이 원래는 변별력이 높았거든요. 20, 21, 22. 그런데 킬러 문항 배제가 발표가 되면서 눈에 띄게 주관식 문제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이 어려워버리면 학생들이 대폭 오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가 무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통 과목이 비중이 커요. 근데 공통 과목의 주관식의 난이도가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변별력이 있느냐? 공통 과목 객관식 4점짜리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9번부터 15번까지 풀 건데, 이 9번부터 15번이 수능의 승부처입니다. 알겠습니까? 9번부터 15번은 순탄하게 실수 없이 모두 다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해설 강의 첫 번째 지금 강의 시작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항을 쌤이 전부 다 풀어줄 테니까 4점짜리 문항들 쭉 보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보시고, 혹시 3점짜리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쌤한테 질문 답변 게시판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쌤 수강생들 많이 시험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 잘 봤던 못 봤던 뭐 가볍게 쌤한테 후기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 질문 답변 게시판은 모두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함께 갑시다. 알겠죠? 자, 9번부터 하겠습니다. 9번부터. 9번은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어떤 특별한 테크닉 하나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쌤이 작년 파이널 모의고사에 이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은 좋은 문항이라서 올해도 한번 파이널 문제에서 사용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특정 문항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9번이 과하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만하지 않을까. 뭘 구하는 겁니까? 코사인 x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에 7분의 파이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겁니다. 사인의 7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겠어요?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입니다. 코사인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상수 이하가 되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사인 7분의 파이니까 값은 양수겠죠. 양수. 이건 뭐죠? y는 사인의 7분의 파이. 근데 이제 이 양수,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요게 베타 아니겠습니까? 요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야. 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법이 있죠. 사인 7분의 파이는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통분하면 14분의 7파이예요. 이거는 14분의 2파이니까 14분의 5파이를 하시면 갑자기 너무 뜬금없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파이에 대한 덧셈 뺄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통분하게 되면은 7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형태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값은 코사인의 14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코사인 x가 코사인 14분의 5파이와 작거나 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y는 코사인의 14분의 5파이가 되고, 그런데 14분의 5파이가 제 1사분면이기 때문에 이 값이 14분의 5파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뭡니까? 그렇죠. 14분의 5파이, 이거는 10파이니까 14분의 14파이니까 이거는 14분의 23파이가 되겠죠. 14분의 9파이 차이. 14분의 9파이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면은 14분의 얼마요? 18파이가 되고요. 결국엔 이 값은 7분의 9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죠. 넘어갑니다. 10번. 10번 문제가 연산 문제 중에는 가장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10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연산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4점짜리인데 어떤 발상이 새롭거나 그 다음에 정의 해석이 복잡하지 않으면 연산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4점짜리 문제인데 사고도 간단하고 연산도 간단하면 4점이 아니잖아.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그림 보면 최고차항에서 있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접선과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2,3하고 1,3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프가 그러니까 1,3, 그러니까 2,3,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에 2,3에서의 접선 이게 3이야 3. 1,3에서 만나? 그럼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상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y는 3이라고 치면은 y는 3이라고 치면은 그치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뭐 그림 좀 이상한가요? 1,3에서 만난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런 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니까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이 이상하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점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근데 그림을 그려서 풀 필요까지는 뭐 없습니다만 여러분에게 1,3하고 2,3하고 이게 전부 다 y 값이 똑같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2에서의 접선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접선이 이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1,3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푸는 거죠.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 개 그을 수도 있죠.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함수 fx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fx를 어떻게 넣느냐. 이게 지금 y는 3하고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fx 빼기 3은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까? 그리고 2에서 접하니까 x-2의 제곱. 요 값을 쌤이 k라고 놓게 되면은 x-k 이렇게 놓고 괜찮습니까? 이 k 값만 구하면 fx 나오는 거죠. 왠지 알겠어요? y는 3이란 그래프랑 2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그럼 이 k를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푼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푼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그죠? 그냥 이렇게는 풀까요? 이거 이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의 방법을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평균값 정리를 통해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통해 가지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를 통해 식을 세는 건데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게 더 힘들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k 값 어떻게 구할 것이냐? k 값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구해볼게요. 보세요. y-f-2는 f'-의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게 뭘 지나? 1,3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뭘 구해야 됩니까? f-2랑 f'-를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f-2를 구해보니까 f-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니까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 지금 맞죠? 마이너스 32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2에다가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니까 굉장히 가파른 그래프네요. 그 다음에 f'-2는 일단 f'-x는 계산하겠습니다. f'-x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거 3은 사라지니까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합성함수 미분의 느낌이 들긴 하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정도의 합성함수 미분을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잘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에 2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더하기 1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16, 16이니까 32 플러스 8k. 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대입하는 거야. f-2가 마이너스 29 더하기 16k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29 더하기 16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2를 더하니까 3이고요. 3에다가 이걸 곱하니까 96 더하기 24k 이거 더하면은 96 더하기 24k 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8k가 되고요. 96이고 잠깐만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33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64가 되어서 k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뭐예요? f0를 물었습니까? 여기다가 00000 집어넣으면은 f0 마이너스 3은 0을 집어넣으면은 4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해서 곱하게 되면 32에다 3 더하니까 정답은 35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런 결의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 있습니까? 하면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 미분의 활용 접선 문제가 4점짜리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연산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투는 기본적으로 연산량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기 때문에 외워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부 4점짜리 문제 이럴 수 있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11번. 칠판 좀 지우고 올게요. 11번. 두점 PQ는 시각 T는 0일 때 각각 A랑 B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쌤 이거 샤샤 강의할 때도 설명했었는데 뭐였냐면은 기출문제를 풀면은요. 어떤 수직선상의 운동 일단 현재 이 수직선상의 운동 문제는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로 6번 연속인가 7번 연속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뭐 재작년 수능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출제 빈도가 높은데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출발점이 원점인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출발이 원점이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 이야기를 쌤이 샤샤 강의할 때 했었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11번 문제가. 그러니까 속도가 주어지고 위치를 구하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출발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V1 속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인데 이걸로 x1을 구하면 적분을 하게 되면은 t의 세제곱 2t 제곱 7t가 되고 이게 원래는 0인데 지금 이 문제는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 t가 0일 때 a가 1이잖아요. 위치가 여기다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v2를 구하면 이거 문제에서 2t 플러스 4거든요. 그럼 이게 x2가 뭐냐? 적분하게 되면은 t의 제곱 플러스 4t인데 더하기 7까지 쓰셔야 7이 아니라 8이군요. 8까지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시각부터 PQ 사이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 거리가 처음 4가 되네요. 현재 출발한 경우는 이게 8이고 얘가 1이니까 둘 사이 거리가 7이거든요. 7. 둘 사이 거리가 7이거든요. 그럼 이 7이 이제 최초로 4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는. 그죠?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죠.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에 t의 세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문제에서 4가 되는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했는데 요거는 뭐가 굉장히 쉽냐면요. 현재 출발할 때 요 x1 빼기 x2가 지금 마이너스 7이잖아 지금. 그러면 최초로 둘 사이 거리가 4가 되는 순간은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플러스 4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둘 사이 거리가 x1에서 x2를 뺀 게 지금 거리가 이미 7이야, 7. 그럼 봐봐.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하학적이 아니네. 그냥 어떤 일상 수학 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7이야, 현재.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뭐 이게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러다가 4가 됐다가 더 가까워져서 교차가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현재 지금 x1에서 x2를 뺀 게 이미 마이너스 7이잖아, 지금. 그럼 이 마이너스 7인 상태에서 가까워져서 마이너스 4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되는 순간은 플러스 4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는 4라고 풀면 답이 이상해집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네, 최초가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현재 지금 x1은 1이고 x2가 7에 출발하기 때문에 x2가 더 크잖아. 무조건 x2 빼기 x1이 4가 되는 순간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 빼기 x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계산하겠습니다. t의 세제곱, t의 제곱, 11t 마이너스 7 이퀄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넘기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그럼 이제 요거 인수분해해서 t가 얼마인지 구하면 t는 그냥 2를 대입할까? 1? t가 2를 집어넣으면은 안 됩니다. 2는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수를 대입하면 되니까 3을 대입하게 되면 27, 9 하니까 36이고 마이너스 33, 3이니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6에서 t가 3이 되는 순간이 내가 원하는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상 뒤에 확인하고 싶으면 넣어서 조율제법에서 구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야? t가 3이 되는 순간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얘의 속도를 잘 보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1, 3, 1, 7 플러스가 나오려면 역시 마이너스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어떤 그래프냐면 t-1에 3t 플러스 7이야,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런 그래프야.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건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t가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부터 3이 되는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 다시 말하면 p는 0부터 1까지는 뒤로 움직여요. 1부터 3까지는 앞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수직선이 있으면 현재 지금 p가 1인데 0부터 1까지는 얘가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뭘 구하면 됩니까? x0, x0 1이죠. 그 다음에 x1, x1은 이거 구하면 됩니다. 굳이 이걸 적분할 필요 없어. 적분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111 집어넣게 되면은 4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3 적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거 적분을 한 게 이거니까. 3을 여기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네요. 27에 18 더하니까 54에다가 3 마이너스 27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6 하시면 38이 되겠습니다. 3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리는 4고요. 이렇게 움직인 거리는 41입니다. 두 개 더하게 되면 정답은 45가 잠깐만요.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41 그렇죠. 54에서 26 빼면은 20 잠깐만 계산 다 해보겠습니다. 27에다가 18을 더하고 그렇죠. 54 맞죠? 27에다 18 더하고 45네 45 미안해요. 어쩐지 계산이 이상했어요. 45에다가 73, 22를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합니다. 네, 27, 네, 27. 73, 21. 21. 숫자가 완전 엉망이었네 지금. 45에서 20을 빼니까 25가 됩니다. 이거 뭐니 이거? 선생님이 수학 문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가 25가 되고 25가 되고. 그래서 이 구함의 값이 얼마예요? 28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32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라서 다행이네요. 보기에 답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계산은 한 번도 아니고. 자, 어쨌든 시험 볼 때 그래서 검토가 중요한 게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이론 설명을 할 때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토라는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검토를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얼마의 시간을
드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에서 운영 이론 설명할 때 할 테니까 그때를 기대하시고 네, 쭉 잘 따라오십시오. 자, 합니다. 12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점화식 문제가 15번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2번으로 나오면서 약간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점화식 문제는 전통적으로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한 경우들이 꽤 있었고 봅니다.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니? an에다가 1을 더하거나 an을 반으로 나누거나 그러니까 홀수이면 1을 더하고 짝수이면 반을 나누고 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A2랑 A4를 더한 게 40이니까 A1, A2, A3, A4를 계산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일단 A2부터 그냥 구할게요. A2, A3, A4 항상 점화식 문제를 풀 때 선생님 표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A2가 지금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어요. 케이스 분류 해볼까요? 얘가 만약에 홀수라고 해봅시다. 홀수. 홀수를 쓰면 편의상 P라고 볼게요. P. 자, P가 홀수예요. P가 홀수. P가 홀수입니다. 홀수. 자, 이거 홀수라고 하면은 얘 홀수야? 그럼 얘는 홀수 더하기 1이니까 P 더하기 1이죠. 그럼 얘 짝수죠. 짝수면 반쪽에서 2분의 P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P 더하기 2분의 P 더하기 1이 40이 되면 되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하면은 3P 더하기 1은 80이 되고 넘기면 3P가 79인데 3P가 79가 되는 홀수 P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짝수. 짝수인데 이게 또 짝수 P라고 하면은 얘는 2분의 P잖아요. 근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를 더할지 2를 나눌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선생님 어떻게 쓰면 좋냐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여전히 P를 홀수라고 놓고 얘는 홀수 곱하기 2배인 경우. 그 다음에 홀수 곱하기 4배인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홀수 곱하기 2배인 경우는 그 다음에 반으로 쪼개서 홀수가 되고 근데 이제는 다시 홀수기 때문에 P 더하기 1이 되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3P 더하기 1이 40이므로 넘기시면 3P는 39니까 P가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2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답이 되는 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P가 되면 여기가 2P가 되고 여기는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5P가 4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P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 8이 40이니까 요 P의 값은 8. P의 값이 8이니까 4P는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8P이거나 16P인 거 이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4P, 2P, P가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봤더니 두 가지. 첫 번째 A2가 26인 경우, 두 번째 A2가 32인 경우. 질문이 뭡니까? 만족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A1을 계산하셔야 되고 A2로부터 A1을 구하는 거는 그 유명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한 수열의 역추론 문제입니다. 수열을 거꾸로 추론한 형태 문제고요. 그럼 이런 거야. 26이 나오는 방법은 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말하면 25에서 1을 더해서 나올 수도 있고 짝수를 반으로 쪼개서 다시 말하면 52에서 26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추론한 형태는 항상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면서 수영도처럼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돼서 경우에서 늘어나죠. 마찬가지예요. 32를 만드는 방법은 31에다가 1을 더할 수도 있지만 64를 나누기 1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뭐 자연수 조건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만족해서 이걸 더하게 되면 정답은 172가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할만합니까? 뭐 엄청 쉽지는 않죠.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 비해서 속된 말로 비빌 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이 문항들이 승부처가 됩니다. 공통과목 객관식이 승부처예요. 개인적으로 공통과목 객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틀리기는 주관식을 많이 틀리죠. 맞습니까? 당연하죠.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공통과목 객관식을 자기가 시간 낭비 없이 매끄럽게 풀면 주관식을 풀거나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 객관식을 많이 맞췄다고 하더라도 승부처는 공통과목 객관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다음에 이제 13번, 14번이 신유형 문제예요. 13번 문제 같은 게 기존의 기출문제
전혀 안 나왔던 형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22번이나 30번 문제보다 13번이 더 어려웠어요. 14번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14번은 막 집합기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13, 14번이 개인적으로는 올해 9월 모의고사의 상위권 학생들의 승부처가 아닐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14번의 난이도가 높지만 오답률이 높진 않아. 왜?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조절을 한 것 같고 수능 때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합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당연합니다. 함수 fx의 최고차 함계수가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인 3차 함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fx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f'x로 푸는 문제 같아요. 왜 그래? 아니 앞에 계수 3분의 1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차 함계수를 맞춰주는 평가원의 배려가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f'x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합니다. 자 이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1부터는 증가.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왼쪽은 감소 그 다음 이건 다 증가인데 지금 그래프가 0 이하일 때는 위쪽 그래프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차 함수에서 음수인 이런 3차 함수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최고차 함계수가 3분의 1인 양수인 3차 함수 따르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의 이쪽 부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f'x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부호로 놓고 보면은 감소니까 음수, 증가니까 양수, 증가니까 양수, 이때는 0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f'x 알겠어요? 이게 지금 f'x예요. f'x. 이 f'x의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양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 있어가지고 0 왼쪽은 음수에서 양수로 갔다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오른쪽은 뭡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근데 얘랑 얘의 특징이 뭐냐면 대칭축이 똑같습니다. 대칭축이 이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거든 대칭축이. 이것 대칭축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번에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둘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b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거야 그래프가. 알겠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남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래서 fx가 감소, 증가하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답이에요. 이걸 푸는 건데 문제 약간 수상적인 게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봤더니 갑자기 막 최대값, 최소값. 답이 하나가 아닌가 봐. 그 다음에 그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막 뭐 3루트 2, 뭐 2분의 3, 2분의 9 막 이런 이상한 숫자가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이게 되게 복잡한가 봐. 근데 문제에 있는 조건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조건이 뭐예요? f'x가 1,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므로 b자리에는 2a 마이너스 1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b자리에다가는 2a 마이너스 1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게 되는 범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요거 일단 보세요. 요 아까 이렇게 쭉 간다고 칩시다. 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 점이 얼마가 됩니까? f'x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이너스 2라고 얼마를 지나면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b니까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만족해야 돼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또 이거의 함수값도 마이너스 b거든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b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넘기고 2로 나누게 되면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범위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a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현재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범위가 나오긴 나왔지만 이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케이스의 그림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를 또 확인해야 되냐면은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b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가 0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오른쪽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그림 이상하네요. 뭐 이런 그래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상해. 이렇게. 이게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런 그래프.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a인데 이게 마이너스 a인데 이 마이너스 a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간단하죠. 왜? 이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그래프의 최소값이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값,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b가 양수만 되기만 하면 그 뒤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설령 이 값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요 값이 0보다 작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지금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안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요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점이 지금 0이에요. 0. 그래서 왼쪽은 얘가 그려지고 오른쪽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대칭축 얼마에 마이너스 a잖아요. 이 마이너스 a일 때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이 아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빼기 2a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제곱에 b자리에 2a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이게 항상 0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식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은 판별식이 살짝 이상하네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마이너스 a 네, 만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저 최소값, 그러니까 이것의 꼭지점, 이 꼭지점이 좌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항상 0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언제? a가 음수일 때. 알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풀지?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 되면 사실 2차 분식 되게 쉽거든요.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살짝 어렵네요. 그러면 어쨌든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어요?
x-알파의 x-베타가 0 이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a 값이 알파랑 베타 사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은 이거를 는영을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a가 얼마냐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와 동시에 a가 음수인 경우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 양수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가 아니에요. 0보다 클 때는 얘만 만족하면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얼마예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답이고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에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입니다. 아 잠깐만, 미안해요. 이게 아니네. A의 최대값이고 A의 최소값입니다.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은 질문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거든요. A 더하기 B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B가 2A 빼기 1이니까 이거는 3A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에 A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순간에 A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값은 3회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빼기 최소값은 3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사라지고요. 2분의 3에서 3을 더하니까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내가 원하는 답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13번 문제가 지금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도형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은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도형 문제가 빈칸 가나다 문제로 20번으로 출제가 됐고 오히려 13번 문제에는 좀 독특한 과거의 뭐 미분이나 적분스러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22번 수준보다는 조금 쉽죠. 그러니까 올해 말고 과거. 이게 미분의 활용 문제잖아요. 과거 미분의 활용 문제 22번보다는 조금 풀만해.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은. 여러분이 혹시나 쌤 제가 13번 풀다가 13번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되게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14번도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네요. 그 다음에 fx가 나왔는데 이건 지수로그 함수 문제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문제, 그렇죠? 하나가 2의 x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b 단 x가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세제곱 플러스 8, 이거는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텐데 질문이 다음 조건 만족할 때 a하고 b를 구하는 건데 집합 기호가 독특하죠. x바가 아니야. fx바. x가 k 이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k 이하인 fx, 다시 말하면 이거는 y값이죠. y값. 이 y값이 원소라는 뜻입니다. 쌤이 도츠 강좌의 집합과 명제단원에서 조건제시법 읽는 방법을 기초 강의로 예전에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츠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제시법이 수능 문제에서 도구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야. 그러니까 fx가 원소야. y값이 원소야. 어쨌든 그게 정수인 거. 무슨 말이야? y값이 정수인 게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3 이상, k가
4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는 좀 힘들지만 이거는 그래프가 완벽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 그래프가 밑이 3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옆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뜻은 한마디로 이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y축으로 8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래프예요? 이 x축에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뿅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아래는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k2하인 x에 대해서 이게 3하고 4니까 3하고 4는 x가 3하고 4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를 기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하고 4를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3이 되는 잠깐만요. 3이 되는 순간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0제곱 플러스 8이니까 3,7입니다. 7. 얘가 7이에요. 7. 그 다음에 4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3의 1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8, 5입니다. 5. 4가 되는 순간은 여기 함수값이 5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3이 되는 순간은 요거보다 작은 y값이 정수가 2개 자연수가 2개 나오는 거야. 근데 4가 되는 순간은 안 되고요. 4가 되기 직전까지 요 구간에서는 요거보다 작은 범위의 자연수가 2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는 순간은 이 값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3의 마이너스 몇 제곱인데 이 값이 일보다 작은 값인 거야. 같은 말 붙었으니까 8 빼기 0. 얼마 값이니까 요 값은 8보다는 작은 값인 거예요. 8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y는 8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왼쪽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죠. 이렇게. 점근선이 얼마겠어? 점근선이 b가 되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 있다가 뭐 요렇게 가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물론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딱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요거 이하가 되는 것이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y값도 2개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y값도 2개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y값도 2개인데 잘 보면은 요거는 7을 포함하면서 7보다 뭐 어떻게 되는 부분. 이거는 6을 포함하면서 6보다 뭐 5점 얼마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있건 얘가 있건 얘가 있건 상관없이 7하고 6은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7하고 6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6이 있던 없던 간에 이거보다 작거나 같건 이거보다 작거나 같건 7하고 6이 다 포함되려면 여기에 최소한 6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그렇지. 요 값은 6보다는 커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5는 포함이 안 되죠, 여기 지금. 이미 지금 7하고 6이 원소가 2개가 정수가 2개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자연수가 2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5는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뭡니까? y는 b가 점근선입니다. 이 y는 b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래프는 y는 b가 점근선인데 b가 자연수기 때문에 b가 만약에 6이라고 치면 이 그래프는 6이 될 수가 없어요. b가 5가 되면은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6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b가 4가 된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 범위 안에 함수값이 5나 6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문제 조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6하고 7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족하는 b의 값이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쭉 가면 5는 될 수 없지만 5보다 큰 값, 여기 어딘가 6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어디 봅니까? 그럼 요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방금 5였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반드시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6이 포함이 되죠. 이게 6이 되더라도 요거 이하에는 6이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의 최대값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만약에 8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거 이하의 y값 중에 8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족하는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걸 만족하지 못하죠. 6, 7, 8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요 값이 8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K 범위가 3 이상 4 미만이 된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3보다 조금 작은 이런 값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7이 들어가 있죠. 딱 3이 되는 순간에 7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보다 크면 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보다 더 크면 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3보다 조금 더 작아버리면 7이 포함이 안 되잖아, 여기서. 그러면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K의 범위가 3 이상 4 이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앞에 7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앞에 7이 있어버리면 3이 되건 안 되건 여기에 7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앞에 7이 있기 때문에 원소 개수 두 개가 돼버리는데 문제에서는 원소 개수 두 개가 되는 범위가 딱 이 사이만 된다는 뜻은 7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답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 앞에는 7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요것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7보다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7보다 작은 범위가 돼야지만이 이 사이에 7이 없게 되는 거고, 따라서 만족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7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양변에 5를 뺀 다음에 정리하시면 2의 마이너스 8 더하기 a승이 2랑 1. 그런데 등호에 포함되어 있고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족하는 a 값은 8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수니까. 그래서 a는 8, b는 5, a 더하기 b는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3번하고 14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얘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신유형 문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수학적 상황을 해석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문항이 주관식으로 나온 학생들이 아마 엄청 틀리겠지. 그런 실수를 이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객관식으로 고난도 문제를 내는 게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 15번까지 하고 이제 일부 객관식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번 할게요. 최고치 한교수 1인 3차 함수. 이것도 혹시 미분의 활용, 뭐 극한, 연속 뭐 이런 문제 같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잠깐만 좀 지울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함수 gx를 봤더니 이 gx가 fx분의 f의 x 플러스 3의 f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언제? fx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fx 0이면은 gx는 3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gx와 g3과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무슨 말이야? gx는 x는 3일 때 불연속이구나. 불연속이구나. 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불연속이구나.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g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fx가 3차 함수죠. 그래서 fx 3차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뭐 어떻게 풀지? 잠깐만. gx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g3이라, 그렇지? 만약에 이것만 계속 따라가면 3이거나 3 근처거나 같을 텐데, 이게 다르다는 뜻은 하나는 아래 걸 따라가고 하나는 위에 걸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3이 아래 걸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F3이 0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야지만이 G3이 3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값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겁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위에 걸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은 fx분의 f의 x 더하기 3 괄호 열고 f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f3이 0이기 때문에 분모는 0으로 갑니다. 근데 fx 더하기 1은 f3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은 1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확정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2가 된다는 뜻은 0분의 0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추가적으로 f6도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함수 fx가 뭐냐면요. 함수 fx가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값만 구하면 됩니다. 알파가 어떻게 겁니까? 이거를 여기 집어넣어서 는 2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까요?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 그 다음 f의 x 더하기 3은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 x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 는 2가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3이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3에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알파, 분자는 3을 집어넣게 되면은 3에 괄호 열고 6 마이너스 알파 이퀄 2가 나오게 되죠. 약분하고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알파는 6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넘기시면 3알파는 10이니까 알파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G5 이거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F5가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알파가 4니까 이게 4거든요. 4.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4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F5분의 F5니까 이거 8. 그 다음에 F5 플러스 1.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F5랑 F8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5를 구하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하니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8을 구하면 여기는 5, 여기는 2, 여기는 4가 되어서 8호 4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40이어서 구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40,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구하면은 2분의 40이니까 정답은 20이 나오면서 딩동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는 가장 어려운 문제, 뭐 어렵다는 말은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특정 문제 하나를 다 꼽기는 힘들지만 앞에 풀었던 13번, 14번이 승부처다. 13번, 14번을 매끄럽게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웠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전통적인 22번에 해당하는 미분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풀만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서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풀 테니까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